방구석 아이비 영어 채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몇 달 동안 이 영상 업로드가 뜸했는데요. 바로 5월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파이널 시험을 응시하기 때문에 저처럼 국제학교 전문 영어 강사들의 경우는 이 3, 4월이 가장 예민하고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도 외고와 자사고를 중심으로 IB 과정이 빠르게 도입이 되고 있어서 지난 겨울방학 시즌에 국내에서도 문의가 많이 왔었고요. 또 저는 IB 영어 A형 문학과 언어과정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한국어를 A로 선택을 하고 영어를 B형으로 선택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5월에 파이널 시험을 앞두고 IB English B형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라이팅을 위한 팁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주는 계속해서 IB English A, B, Literature, Language and Literature, IGCSE Literature 이렇게 5월에 치르는 파이널 시험을 앞두고 영어 시험의 최종 팁에 대해서 주로 영상을 좀 올려드릴까 해요. 뭐 2달 정도의 기간이 남았지만 또 마지막으로 그동안 쌓은 실력을 잘 다듬어서 시험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IB English B형이 A형과 다른 점은 A형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글과 언어 사용의 효과 그리고 문학까지 전문적으로 배우는 과정이고 B형은 한국의 영어 교과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IB English B 교과서의 경우에는 오히려 한국의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보다 더 쉬운 편인데요. 그래서 IB 학교에 진학 예정인데 한국어를 A형으로 하고 영어를 B형으로 선택할 예정인 학생들이라면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 교재, 교과서가 무엇인지 미리 알아보고 이렇게 교과서를 한 권 주문을 해서 단어와 리딩 그리고 라이팅을 공부해두면 도움이 되고요. 뭐 따로 교재나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교과서가 상세하게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잉글리시 B형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라이팅인데요. 400자, 500자 라이팅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단어나 문장 수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종류의 글의 형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정말 막막하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어 라이팅이라는 것은 바로 아티클 형식을 말하는데요. 토플 라이팅이나 그런 논설문, 논술, 딱 그 뭐 주장과 근거, 찬성, 반대 의견, 결론 이런 아티클 형식의 글만이 라이팅의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 B형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대학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출제가 되고 또 교과서에 실려있기 때문에 그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어 에세이의 형식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시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는 주제가 주어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글의 형식이 랜덤으로 3가지씩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글의 형식을 정해서 글자 수에 맞게 적게 됩니다. 스탠다드 레벨을 선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3, 400자 정도로 훈련을 하면 좋고요. 하이 레벨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500자, 길게는 600자까지 맞춰서 훈련을 해두는 것이 또 글자 수로 인한 감점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출제된 문제, 라이팅 문제와 또 포맷을 살펴보자면 소수 언어가 사라져가는 심각성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조치를 요구하는 글을 써라. 스탠다드 레벨의 학생들은 400자 정도, 하이 레벨의 학생들은 500자 내지 600자 정도를 쓰게 될 텐데요. 주어진 글의 포맷 3가지가 레터, 뉴스 리포트, 가이드라인 3가지 중에 하나를 정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형식을 선택했을 때 가장 이 주제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도 중요하고 또 이 3가지 중에서 내가 가장 자신이 있는 형식의 글을 선택을 해야겠죠. 저는 만약에 이 주제로 글을 쓴다고 하면은 호소력 있는 레터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지역 신문사에 실는, 학생 신문에 실는 그런 뉴스 리포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인데요.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도시 안의 여러 집단의 입장을 서술해라 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주어진 형식 세 가지는 뉴스 리포트, 가이드라인, 스피치,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졌어요. 문제 두 가지만 봐도 최근에 그 영어 비형에 출제되는 에세이 유형이 어떤 게 자주 나오는지 좀 감을 잡으셨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국제학교 영어 에세이 형식에 많이 출제되는 것은 포멀레터 형식과 스피치 연설문 형식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블로그와 가이드라인도 영어 비형에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저는 이 관광지 문제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여러 집단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좀 구성을 해보고 싶은데, 아마 학생들 머릿속에는 라이팅하면 아티클이나 리포트 정도밖에 모르는데 웬 뉴스? 웬 가이드라인? 웬 스피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국제학교 영어 라이팅 또 잉글리시 비형은 형식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시도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미리 익혀두고 최근에 출제된 에세이 형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게 뭐 따로 과외를 받는다 해도 이렇게 모든 형식을 자세히 배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교과서를 미리 구입한 학생들의 경우는 온라인 서점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원마다 여러 종류의 영어 에세이의 형식 설명과 예문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잉글리시 비형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원 설명에 그 단원에서 배울 에세이 형식이 나와 있어요. 지금 5과 Sharing the Planet 주제에 대해서는 Report, Guideline 두 가지 형식을 배우게 되어 있고,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소개를 해드리려는 이유는 아마 학생들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유형이기 때문인데요. 가이드라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이드라인 하면 그 초등학생들이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뭐 신발 주머니는 어떻게 하고 책가방은 어떻게 놓고 뭐 쓰레기는 어떻게 버리고 이런 자세한 사항이 적혀 있는 가정통신문이나 표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정말 그렇게 가이드라인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실제 시험에서도 표를 그려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뭐 3-4가지의 항목을 나눠서 뚜렷하게 나눠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글의 종류가 바로 가이드라인인데요. 이처럼 영어 비형에서는 실용문을 굉장히 중시하고 영어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영어와 영어 글쓰기를 실무에서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어지는 시험지는 줄이 쳐져 있는 평범한 시험지고 또 활용할 수 있는 필기구는 샤프 펜슬 뿐인데 이렇게 전문적인 표를 색색깔로 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정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표로 간단하게 그려도 되겠죠. 이렇게 칸을 나누고 가운데에 주제를 쓰고 위에 간단한 서론과 마지막에 결론을 쓰고 4개 정도의 이제 그룹을 나누고 서너 개의 그룹을 나눈 다음 각 그룹의 뭐 장단점과 입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요. 정해진 형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 상황을 생각했을 때 저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줄을 활용해서 글씨를 좀 더 헤드라인을 크게 한다든지 두껍게 쓴다든지 뭐 줄을 친다든지 카테고리를 나눈다든지 이 정도로 아마 시험에 학생들이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험지를 과감하게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표 형식으로 그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가이드라인의 한 예시이지만 이렇게 항목을 골고루 나누고 헤드라인 부분을 좀 더 크게 적어서 이제 효과를 준 다음에 서론을 적고 줄을 쳐서 아래에 이제 본문 내용이 돋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 중요한 것은 그
그룹을 적당하게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그 국제학교 라이팅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문단의 개요를 나누는 게 에세이 내용만큼이나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최근 기출문제인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에 사는 사람으로서 도시 안에 여러 집단의 입장을 서술해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관광도시 안에 여러 집단을 한 서너 집단으로 나눌 때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어떤 집단들이 떠오르시나요? 그것을 떠올리고 골고루 나누고 각자의 입장을 다양하게 떠올려서 쓰는 것 역시도 국제학교 과정에서는 영어 실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뭐 단어 시험이나 뭐 숙제 양에 집착하지 않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글을 구성하는 능력, 실력 그런 것들 역시 영어 실력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떠올랐던 게 일단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인들, 또 시민들도 이제 저는 이렇게 세세하게 나눴는데 뭐 관광지 내부나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경험과 뭐 관광 도시지만 뭐 유명 관광지와 떨어져 있는 일상적인 삶을 사는 이 시민들의 입장이 또 다를 수 있고, 또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의 입장, 학생들이 관광지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그런 장점이나 효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시민층도 이렇게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라면 그 관공서도 좀 바쁘겠죠? 그래서 이렇게 government officer 집단을 만들어서 뭐 관광청, 그리고 이제 관광지는 또 쓰레기나 이 미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화 담당청,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뭐 공무원 집단, 뭐 홍보라든지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뭐 제 생각에 뭐 트래블 에이전시 가이드랑 셀러를 같은 그룹으로 해서 크게 3개로 나눠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줄글로 적을 때는 이제 형식을 이렇게 4개로 나누고 글씨를 좀 더 카테고리마다 그룹마다 크고 두껍게 효과를 주고 세부사항은 조금 작은 글씨로 적고 전체적인 내용이 고루고루 들어가면서 특정 문단이나 집단 내용만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도록 비율을 적당하게 맞추면서 스탠다드 레벨 학생들의 경우는 350자에서 500자 사이, 400자 정도로 연습을 하고, 또 하이 레벨 학생들은 450자에서 600자 사이니까 500자대로 맞춰서 훈련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가오는 5월 파이널 시험 전에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그리고 항상 꾸준히 자주 출제되는 포멀 레터, 스피치, 블로그, 가이드라인 글쓰기, 뉴스 리포트, 이 유형은 반드시 교과서를 통해서 정확한 형식을 익히고 연습을 해본 다음에 라이팅 시험을 치르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2달 동안 또 꼼꼼한 복습을 통해서 이번 파이널 시험에 최고의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